エクソのチェン、ベクヒョン、シウミン側の弁護士が6月10日に記者会見を開き、SM エンターテイメントを攻撃しました。彼らは SM が個人レコード流通手数料を引き下げることを口頭で約束したが、これを不履行したとし、自分たちも SM の要求を聞くことができないと言いました。彼らがどのような主張をしたのか、記者会見を直接見て確認してみましょう。 IMB 베개 대리인 이재학 변호사가 저의 입장문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입장문에서 언급되는 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년에 SM과 아티스트들의 합의에 관여하였고 현재 IMB 베개 투자사인 100사의 차가운 대표님께서 입장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답변 시간을 가지고 현재의 IMB 대표 그리고 최근 선임되신 김동준 대표님께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입장문에 기초한 저의 입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엑소의 멤버인 변백현, 김종대, 김민석, 백현, 첸, 시우민 아티스트들 및 IMB 베개 대리인인 이재학 변호사, 법무법인 린입니다. 이하 당 대리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우선 IMB 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IMB 백은 변백현, 김종대, 김민석 세 분의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이름 또는 엑소 CBX 이름으로 활동하는 기반인 회사이며 위 세 분이 아티스트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직접 프로듀싱도 주도하는 연예기획 및 음반기획 제작 회사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당 대리인은 아티스트들을 대리하여 SM 엔터테인먼트, 이하 SM이라고 합니다. 와 협상을 진행하다가 협상이 결렬되자 2023년 6월부터 전속계약 해지 및 공정위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언론에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4차례의 입장문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양측의 재협상이 진행되어 협상이 타결되고 2023년 6월 19일자 공동 입장문으로 사태를 정리했던 사실은 많은 국민분들과 팬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당 대리인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과거에 이처럼 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SM은 입장을 바꾸어 당시 SM이 합의 조건으로 제안하여 IMB 100에게 보장하기로 약속한 음반 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불이행하고 아티스트들에게는 IMB 100에서의 아티스트 개인 활동, 즉 개인의 음반 발매나 개인 콘서트, 개인 광고 등으로 올리는 매출액의 10%를 요구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 대리인은 SM에게 작년에 약속한 합의 조건을 SM이 먼저 위반한 것인 이상 SM은 아티스트들에게 더 이상의 부당한 요구, 즉 아티스트의 개인 활동으로 인한 매출액 10% 요구를 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계기는 2022년도 하순에 SM이 저희 아티스트들에게 기존 전속 계약이 만료하면 5년을 추가 연장한다는 재계약서에 대한 날인을 미리 요구하면서였습니다. 3인의 아티스트들은 2010년 6월, 2011년 5월 각각 전속 계약을 체결하여 12년에서 13년의 계약 기간이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는데 그 만기가 도래하기 1년도 이전에 기존 계약의 5년을 연장해서 총 17에서 18년에 이르는 재계약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중 일찍 재계약서를 제시받은 변백현 아티스트는 8차례나 계약 조건 조율을 요구했지만 SM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히 SM은 백현이 네가 계약해야 다른 멤버들이 더 많은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재계약이 발동하기 전이니 재계약은 언제든지 미리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로 압박과 회유를 하며 재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변백현 아티스트는 당시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변백현 아티스트는 변함없이 원만한 엑소 활동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전속계약 종료까지 1년 이상 남은 시점이었고, 특히 위 재계약사가 전속계약 기간을 5년이라고 정하면서도 지정된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 기간은 자동 연장되기로 한다 라는 계약 기간의 종기를 무한정 자동 연장하는 부당한 조항도 두었지만, 엑소와 엑소를 사랑하는 팬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위축된 마음으로 재계약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당 대리인은 이러한 재계약서 체결 행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이며, 후속 전속계약을 이용한 장기간의 기간 강제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이익 제공 강요나 불이익 제공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 대리인은 SM이 전속계약서에서 약정한 정산자료 제공을 하지 않아 아티스트들이 과연 약정대로 정확히 정산이 된 것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던 상황을 확인하고, 이는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의뢰인들과 협의하여 정산자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는 회계 처리에 관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한 대중문화예술기획 업무의 대가 및 비용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별로 분리하여 계상 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항라고 규정하는데, SM이 이처럼 법률에 정한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 공개 거부는 법률 위반에도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SM은 다른 아티스트들의 정보까지 혼재된 내용이 나갈 수 있어서 정산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한 바가 있는데, 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SM은 애초에 회계장부를 별도로 작성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다른 아티스트의 정보까지 혼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다른 아티스트의 정보를 이유로 정산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SM은 전속계약에 대한 변경협상이나 정산자료 제공을 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당 대리인은 2023년 6월 1일자로 전속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고, 작년 이 시점부터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2023년 6월 1일 최초 언론 보도 이래 당 대리인과 아티스트들은 당 대리인이 언론에 배포한 4차례의 입장문에서 첫째, 정산자료 제공의 거부, 둘째, 초장기이고 종기조차 불명확한 전속계약의 문제점, 셋째, 전속계약의 재계약 과정에서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였고, 각각의 문제점과 법적 입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저희는 위 최초 보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정산자료 요구를 하였는데, 수세에 몰린 SM이 정산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발표하고, 아티스트들로부터는 정산자료를 제공받더라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동의서까지 진구해 갔지만, SM은 결국 끝내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의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팬분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SM의 타경준 이성수 대표는
이성수 COO를 참고로 저희 측에 합의 조건을 제시해 왔습니다. 당시 SM 이성수 COO는 아티스트들이 설립할 신규 법인, 즉 현재 INB 100이 기획, 개발, 제작한 음반 등 콘텐츠는 SM이 지정하는 자, 예컨대 카카오 멜론을 통해 유통하게 하고 음반 음원 유통 수수료율이 타사보다 낮은 5.5%가 적용되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성수 COO는 카카오의 계열사들의 경우 유통 수수료율을 5%에서 5.5%를 받는데 계열사가 아닌 경우에는 약 15%에서 20%를 받는다. 첸백 씨가 세울 회사는 카카오 계열사는 아니지만 카카오 계열사가 받는 수준인 5.5%만을 내게 해주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티스트들은 SM이 한 이러한 약속을 믿고 SM과 2023년도 6월 18일자 합의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당시 합의서 초안에도 이러한 5.5% 유통수수료 보장 조건을 기재했었는데 SM 이성수 COO가 SM은 유통사가 아니므로 합의서의 무던으로 5.5% 유통수수료 보장 조건을 넣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합의서 무던에 없더라도 이 점은 SM이 보장하겠다. 라는 취지로 약속하여 합의서 무던에는 기재하지 않은 채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저희는 SM이 이러한 약속을 하였고 그러한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에서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입장을 말씀드린 후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증거 자료들 중 일부인 이성수 COO가 합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합의 조건을 말한 녹취록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합의서를 나흘이난 후 아티스트들은 SM이 제시한 합의 조건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는 등 법적 분쟁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들은 2022년도 말에 체결한 신규 전속계약, 즉 재계약에서 약속받았던 거액의 계약금도 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각각 포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변백현 아티스트는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 다른 아티스트들로 권익을 보호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일관된 입장이었고 실제로 변백현 아티스트가 앞장서서 노력한 결과 SM도 다른 후배 아티스트들과의 계약 조건을 개선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듣고는 이렇게 용기를 내서 권리를 주장한 보람과 결실도 있었다라고 당시에 생각하였습니다. 한편 앞에서 말씀드린 2023년도 6월 18일자 합의서 조항 중에는 신규 회사, 즉 INB 100에서의 아티스트들의 제반 개인 연예 활동, 여기에는 프로듀서 활동이나 타 아티스트 제작을 하는 활동은 제외합니다. 으로 발생한 매출의 10%를 로열티로 SM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SM은 자신이 약속한 합의 조건, 즉 5.5% 유통수수료율 보장은 불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INB 100에 대해서는 이러한 매출액 10%를 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M이 자신이 약속한 의무는 불이행했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10%의 기준인 매출액은 아티스트들이 INB 100이라는 독자 레이블로 이렇게 신규 법인까지 설립해서 독자적으로 자기 명의의 앨범 판매, 콘서트, 광고 등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삼 SM에게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매출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SM이 기여하는 바도 없으므로 SM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 규모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수익의 10%도 아니고 매출의 10%라는 큰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B 100에서의 아티스트 개인 활동 매출에 대한 10%를 SM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SM이 이러한 합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낮은 유통 수수료를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SM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저희가 아티스트 개인 활동으로 발생된 이러한 큰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당 대리인은 올해 2024년 4월 5일자로 SM에 대해 위와 같은 유통수수료 5.5% 보장 조건을 위반한 사실, 따라서 SM 주장의 매출액 10% 지급 요구는 부당하다는 점 지적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만 이 기자회견을 하는 현재까지 2개월이 넘었는데도 SM은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엑소팀 활동은 SM과 아티스트들과의 별도의 법률 관계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 아티스트들은 이러한 위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SM에 대한 거액의 계약금도 각각 포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3인의 아티스트들은 계약금도 받지 않고 엑소와 엑소의 팬들을 지키기 위하여 엑소 팀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티스트들은 IMB 100이라는 신규 법인 레이블에서 백현, 첸, 시우민 각자의 이름 또는 엑소 CBX 이름으로 활동하며 나아가 프로듀싱도 주도하겠다는 건설적인 미래를 구상하였기에 기존 SM과의 전속 계약에 대한 쟁점들이나 정산자료 요구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장래를 위해 묻고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무엇보다도 엑소라는 팀을 유지하고 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SM과 협상도 타결되었으니 새로운 미래가 문제없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SM은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인 2024년 2월에 IMB 100이 설립되고 아티스트들이 유통수수료를 5.5% 보장 의무를 이행하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합의 조건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측도 IMB 100의 유통수수료율 5.5%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SM은 이제는 되려 개인 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SM이 아티스트들에게 제시했던 신규 법인, 즉 IMB 100에 대한 5.5% 유통수수료를 제공할 의사나 이를 제공할 능력도 없이 아티스트들로 하여금 23년도 6월 18일자 합의서를 체결하게 하고 법적 분쟁을 중단하게 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사기죄로 형사처벌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만일 SM이 계속하여 개인 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첫째, 더 이상 합의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2023년 6월 18일자 합의서를 사기 취소하거나 SM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상기 합의서 체결 과정에 관한 형사고소 검토 및 공정위 제소 검토 등 대응하고 정산자료 제공 거부 등 작년에 지적했던 법적 쟁점들을
다시 제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 대리인은 변백현, 김종대, 김민석 및 IMB100을 대리하여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SM은 2023년 6월 18일자 합의서 체결의 조건으로 약속한 음반 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보장할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둘째, SM이 위 합의 조건을 불이행한 것이 사실이므로 더 이상 IMB 100에서 아티스트들이 개인 명의로 올리는 매출액 10%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는 언행을 삼가십시오. 다만 IMB 100과 아티스트들은 엑소그룹 및 유닛, 즉 엑소 CBX 등 관련 표지와 SM이 보유하는 음반, 음원 등 콘텐츠 등 자산에 대한 이용 대가는 협의하여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셋째, 2023년 6월 18일자 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3인의 아티스트들은 SM과 엑소로서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정산도 받고 정산자료도 제공받기로 약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SM은 예전처럼 기존의 자사 양식으로 작성한 자료만 보여줄 뿐 여전히 변함없이 정산자료와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이 정산자료 및 근거자료들을 즉시 제공하십시오. 넷째, 당 아티스트들은 작년에 주장한 것처럼 기존의 전속계약에 기한 정산자료 및 근거자료도 제공받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정산자료 및 근거자료도 즉시 제공하십시오. 이상의 요구사항들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 대리인과 IMB 100 및 아티스트들은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IMB 100 소속 백현, 첸, 시우민 아티스트들은 본인의 소명을 가지고 활발한 연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엑소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을 위하여 그리고 엑소라는 그룹을 지키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6월 10일 변백현, 김종대, 김민석 및 IMB 100의 대리인 이재학 변호사, 법무법인 린. 이상으로 입장문에 기초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 첫 번째 순서였고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문 도중에 언급된 관련 증거자료를 화면으로 제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수 COO가 합의서의 체결 조건으로 낮은 앨범 유통 수수료를 보장했던 증거자료 중 일부입니다. 매출액의 10%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 체결은 낮은 유통 수수료 보장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결부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합의서 체결은 2023년도 6월 18일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건 6월 14일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직전에 논의한 내역입니다. 당시 변백현 아티스트의 요청으로 가까운 지인이던 차가운 대표가 SM의 이성수 COO와 협의한 내역입니다. 저 이재학 변호사는 아티스트들과 협의하여 저는 대외적으로는 공세적인 입장을 유지하기로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당시 변백현 아티스트의 지인인 차가원 대표가 SM 이성수 COO와 연락했던 것입니다. 여기 차가원 대표가 개인 활동에 대한 게 왜 그렇게 돼야 되냐 물음표가 있다. 이것은 당시의 아티스트들의 입장입니다. SM이 당시에 신규 법인에서 아티스트들이 개인 명의로 활동하는 경우에 그 매출액의 10%를 달라 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물음표가 있다 라는 것이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매출액의 10%라는 큰 금원을 SM에 지급하게 되면 이게 수익도 아닌데 그러면 과연 신규 법인이 운영이 될까라는 아티스트들의 우려를 대신 전달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성수 COO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직접 위에 보면은 예를 들면 백현이가 라고 되어 있죠. 변백현 아티스트가 직접 개인 앨범을 내더라도 예를 들면 무조건 누군가 유통사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니 더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유통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8% 9%를 띈다라고 가정한다는 이 표현은 유통사가 유통 수수료로 8%에서 9%를 가져간다고 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얘기합니다. 무조건 유통해서 9%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멜론이든 어디든 세상 어디든 간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어디서도 9%를 내야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그거를 5%로 줄여대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5%로 줄여주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4%의 업사이드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의미는 앞에서 9%를 내야 되는데 SM 이성수 COO 측에서 그것을 5%로 줄여주면 4%가 유리하지 않냐라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통화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성수 COO가 더욱더 자세한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역시 이성수 COO와 차가운 대표님의 대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근데 200억이라고 해볼게요 라고 합니다. 이 뜻은 이 아티스트들이 개인 앨범으로 IMB에서 200억 원 매출을 올리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성수 CEO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백현이가 이걸 어쨌든 누군가 유통을 해줘야 돼요. 음반은 무조건 유통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백현이가 받을 수 있는 외부에서의 최대 요율, 여기서는 최대한 유리한 요율이라는 뜻입니다. 이 몇 프로냐면은 15%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통수수료라고 얘기하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200억 원을 음원으로 벌면 그러면은 유통수수료로 얼마를 떼줘야 되냐면은
15%를 적용하면 30억을 떼어줘야 된다 라는 예시를 듭니다. 이성수 CEO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카카오를 통해서 어디까지 낮춰줄 거냐면 저희 SM과 똑같은 수수료를 맞춰줄 것인데 그게 5.5%예요. 15%가 5.5%로 내려오는 것인데 그러면 9.5%를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로 맞춰주면 200억에 5%를 낸다면 음원유통 수수료는 10억이에요. 설명합니다. 그럼 아까는 30억이었으니까 15%를 얘기했을 때 30억이었죠. 그런데 방금처럼 5%를 얘기하면 10억이니 유통수수료를 SM에서 낮춰줌으로 말미암아서 20억을 이득을 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예시를 듭니다. 백현이가 총 매출이 그러면 400억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예시를 듭니다. 그러면 400억에서 원래 10% 정산이면 40억이니까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아까 그 개인 앨범에 대해서 매출액 10%를 SM이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400억에서 10%를 정산하면 40억을 SM에 줘야 하는데 방금 SM이 유통수수료를 낮추어 주면 20억을 세이브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엄밀히 수학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400억을 예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맞지는 않지만 자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얘기합니다. 얘가 원래는 400억을 벌어서 40억을 SM에 정산을 해주는 건데 유통수수료에서 20억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40억에 20억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라고 얘기합니다. 매출의 RS가 10%에서 5%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매출에서 떼어주는 비율을 의도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SM은 어쨌든 10%를 가져간다라는 명분을 살리고 이 아티스트는 다른 데서 비용을 줄이도록 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지는 통화 내용에서 또 이어집니다. 이성수 CEO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SM 엔터테인먼트가 특별히 받는 요율이 있어요. 카카오하고 이번에 딜을 한 게 저희가 5.5%를 받아요. 이 요율을 백현이의 신생 법인에다가 적용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라고 메뉴에 되어 있죠. 첫 번째 줄입니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라고 합니다. 이어서 얘기합니다. 백현이는 원래 외부에서 15% 수수료를 무료한 입장인데 5.5%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 9.5% 부분의 유통수수료 이득을 보게 되는데 다시 예를 듭니다. 백현이가 100만 장을 팔고 음원 매출이 10억이 발생하면 그럼 110억인데 예를 들면 그냥 100억이라고 하자. 그런데 100억이면 원래는 15%니까 15억을 내야 하는데 이게 5.5억으로 줄어드니까 10억 정도는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15%와 5%를 다시 비교한 대목인데, 이제 150만 장이라고 보자. 그럼 150만 장이라고 보면은 유통수수료 15%를 떼게 되면 150만 장에 여기 10%가 돼 있지만은 사실 15%를 의도한 걸로 보입니다. 15%면은 이게 22.5억이거든요. 22.5억을 원래 줘야 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5.5%로 내려오면, 그러면은 아까 그 150억에 5.5%면은 7.5억입니다. 그래서 22.5억에서 7.5억을 빼면 15억 정도가 수수료를 덜 내는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15억 세이브했다라고 두고 다시 예를 또 들어봅니다. 1년에 150억이 음반 음원에서 1년에 150억이 나오고, 그리고 매출이 나오고, 그리고 공연이랑 MD를 다 해가지고 100억 정도가 나온다고 치자. 합계 250억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반 150억, 공연 100억, 합계 총 매출 250억을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SM에게 줄 매출액이 10%면은 25억이다. 그래서 여기 맨 윗줄에 SM에 25억을 줘야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아까 얘기된 것처럼 그 150억 원의 음반 부분에서 15억을 세이브를 했으니 25억에서 15억은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럼 10억을 부담하는 것이다. 10억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5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들어요. 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거는 원래 절반이 25억 원의 절반이 12.5억인데 이게 그거보다 낮다. 여하간 실질적으로 10%가 아니라 5% 매출의 부분만 제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RS가 10에서 5%로 줄어드는 것 효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이성수 COO가 상당히 길게 이야기합니다. 카카오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해줬고요. 이제 계산을 하면서 실제 진짜 합의를 해보자 라고 말한 게 6월 14일자입니다. 이상 유통수수료 보장이 합의서 체결의 전제 조건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일부를 보여드렸습니다. 저희는 추가 증거 자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IMB 100이라는 신규 법인에서 개인 아티스트 활동으로 활동으로 인한 매출액 중에 10%를 준다라는 합의는 SM이 5.5%라는 낮은 유통 수수료율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약속에 기초하고 있고 이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은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고 되려 아티스트들 측에 그리고 IMB 100 측에 매출액 10%만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상 두 번째 순서로 말씀드린 관련 증거자료 화면 제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 방금 보신 것처럼 앞서서 작년 합의에 관여했고 IMB 100의 투자사인 100사의 차가운 대표님이 입장을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 챔베시 소속 IMB의 지주사인 100 대표 차가원입니다. 우선 바쁜 와중에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공인으로 살아본 적도 없으며 제 이름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조차 익숙하진 않은 제가 이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공식석상에 나온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B백의 대표였었고 현 IMB백의 아티스트 대표를 맡고 있는 백현 씨는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친한 동생입니다. 백현 씨가 저에게 처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2월로 기억이 됩니다. 엑소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재계약을 1년 이상 남긴 상황에서 재계약서에 사인을 했던 백현 씨가 계약의 불공정함에 대한 생각을 매우 힘들어하며 저와 신동현 대표에게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당시 엔터 사업에 별 관심이 없던 저였지만 백현이라는 동생이 갖고 있던 고민에 대해서 공감이 갔고 결국은 몇몇 조언을 하며 이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번 문제에 지난해 6월 19일 우여곡절 끝에 SM과 IMB백이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 역시 챔백 씨가 엑소라는 그룹과 엑소 팬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통 크게 양보하여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SM 측은 제가 중간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카카오 유통수수료 5.5라는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IMB에게 챔백씨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더 이상 SM의 부당한 요구에 침묵으로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내 SM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즉 카카오 유통수수료 5.5%를 내세워서 엑소 챔백씨를 설득한 일종의 사기 합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지금 이 순간부터 SM과의 전면전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우선 SM은 그동안 진행된 챔백씨의 연애 활동에 대한 정산의 근거 자료를 모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왜 다시 지난해의 논란을 반복하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SM과의 합의 과정을 전부 지켜보고 마지막 합의서 작성까지 함께한 당사자로서 SM의 부당한 요구에 저희 아티스트가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엑소 팬들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챔백 씨가 가장 편한 상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당사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생각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재학 변호사님께서 그간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린 만큼 이후 이재학 변호사님께서 기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Q&A 이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추후에 저희 언론홍보팀을 통해 증거 자료들과 함께 더 확실히 소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순서로 말씀드린 차가원 대표님의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질문 답변 시간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정빛이고요. 저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차 이사님 방금 이제 본백현 씨랑 원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라고 하셨는데 챔백 씨 멤버들이랑 어떤 관계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작년에 처음에 이제 챔백 씨 멤버들이 SM 해지 통보할 때 SM이 해지 통보 배경으로 빅플래닛을 제3의 외부 세력으로 지목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빅플래닛은 이것을 부인을 했고 최근에 근데 이제 빅플래닛의 모기업인 원드레드에 어쨌든지
다시 합류하면서 모회사로 합류하면서 다시 템퍼링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빅플래닛 메이드의 최대 주주이자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100 지주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100라는 회사가 IMB 100을 흡수함으로써 저희 레이블이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일단 백현이라는 아티스트와 저의 관계는 매우 친한 누나와 동생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신동현 대표, MC 모 씨 역시 연예계의 선배이자 백현이의 아주 가까운 형입니다. 실제로 신동현 대표는 많은 아티스트들과 소통을 하면서 많은 조언도 해주고 많은 미팅도 하고 사실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챔백 씨라고 통틀어 관계를 말하라고 하시면 조금 힘들지만 백현 씨와 저와 신동현 대표는 정말 가족 이상으로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템퍼링 사태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태는 템퍼링이 절대 아닙니다. 챔백 씨 사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빅플래닛 메이드를 인수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빅플래닛 메이드는 일단 백현이라는 아티스트와 절대 그 대표로 있었던 박장근 대표가 아무 관련이 없는 그냥 인간적인 관계도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절대 그런 템퍼링의 관계가 빅플래닛 메이드와 연결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백현 씨가 힘든 상황에서 저와 신동현 대표에게 상담을 해왔고 신동현 대표는 연예계 선배로서 저는 또 지인으로서 조언을 해주었을 뿐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후 백현이라는 아티스트는 IMB 100이라는 회사를 본인이 혼자 설립하였고 그 뒤로 얼마 전까지도 혼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템퍼링 의혹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그 언론 보도로 이렇게 이슈화가 되었을 때에도 SM은 저희 아티스트들에게 제3의 세력이 개입을 해서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중계약을 시도한 거다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3인의 아티스트들 당시에 그리고 그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기존의 전속계약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전속계약도 체결하거나 시도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 아티스트들은 분명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입니다. 저희 아티스트들은 어떠한 것이 바른 일인지 어떠한 것이 슬기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주변 분 다수들에게 질문하고 경청했고 그 주변 분들 중에는 옆에 계신 차가운 대표님 그리고 지인들, 가요계 선후배도 있었고 동료 스태프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티스트들 주위에서 지인들이나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신 것을 두고 제3의 세력이자 불순한 세력들이다 라고 SM은 작년에도 공격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란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인데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전 공지를 해서 이 기자회견을까지 해야 될 급박한 상황이나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산 그 문제는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었는데 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SM에서 지금 정산을 제대로 아직도 안 해주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정산을 그 당시도 SM은 그 정산표를 와서 보면 된다,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산을 제대로 안 보여주고 확인시켜주지 않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입장문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M이 계속해서 저에게 약속한 합의 조건 이행하지 않으면서 개인 신규 레이블에서 발생하는 개인 매출액의 10%는 지급하라 라는 요구는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당대리인의 내용 증명 발송이 2달 전에 있었고 현재까지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SM의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중에 가운데 변백현 아티스트의 주변 아티스트들로부터 변백현 아티스트 측이 매출액 10%를 부당하게 SM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라고 말을 전달해 왔기 때문에 저희 아티스트들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당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산자료 부분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정산자료 요구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도 정한 권리이고 저희 전속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SM은 정산자료는 열람은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공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서 보신 법률에서도 정산자료는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전속계약서에서도 SM은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각 호의 정산자료를 아티스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아티스트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갑은 그 정산 근거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자료는 열람이 아니라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며 30일이라는 이의기간도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열람한 날로부터 기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SM과 아티스트들은 추가로 보다 구체적인 합의서도 체결한 게 있는데 이건 아까 분쟁을 종식시키는 작년의 합의서가 아닙니다. 2014년도의 합의서입니다. SM은 아티스트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할 때 근거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전속계약에 따라 매 6개월마다 1회 상세 정산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아티스트는 이에 대해서 SM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열람만 하도록 하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알 권리, 재산권 보호의 차원에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정산자료는 SM의 지배 영역에 있는 자료인데 단순히 와서 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그 내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 SM 측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속계약서는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의 검토기간을 부여하는데 30일 동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유가 있으면 이유도 제기하라 라는 게 전속계약의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는 SM이 자료를 와서 눈으로 보고 가라 라고 하기에 이것은 여하간 우리는 자료를 보여주긴 했으니 할 도리는 한 거 아니냐라는 SM의 주장에 불과하고 이것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라는 것 지적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짐작할 수 있었기에 저희로서는 더욱더 자료 제공받기를 포기하고 열람에 응하는 것으로 타협할 수는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표준계약서에도 갑은 의뢰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상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 자료를 을에게 제공한다 라고 해서 제공을 하도록 규정한 점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저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4월 5일자로 내용 증명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그 지금 기자회견 끝나시면 바로 형사고발 같은 거는 바로 진행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하실 건지랑 두 번째는 이제 정산자료 제공이랑 유통수수료 5.5% 보장을 약속을 그 추가 협의를 통해서 약속을 하면 이제 개인활동 매출 10%도 SM 측에서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실 의향이 있는지 네,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수수료 5.5로 약속을 걸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이 친구들이 맨 처음 회사를 차릴 때 유통사는 정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유통사는 이미 다른 유통사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더 이상 저희도 받아들여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계약 합의를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일단 최우선은 많은 팬분들과 그리고 또 챔백 씨의 그 어떤 엑소 활동에 대한 바람이 크기 때문에 SM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엑소라는 그룹 챔백 씨의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저희의 바람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희는 그거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단 형사 고발이라는 그 부분은 되게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정산에 대한 근거 자료 제공을 매우 받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그건 사실 아티스트의 권리이자 당연히 회사가 해줘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른 회사인 빅플래닛 메이드 역시 아티스트 분들에게 정산 내역을 전체 다 이메일로 공유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또 같이 토론하고 정산 내역을 확인한 후에 정산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 내역의 원 정산 근거 자료는 분명 아티스트들이 한 번은 알아야 할 문제라는 생각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의 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형사 고발이 우선이 아니라 일단 SM의 그 어떠한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일단은 와야 되겠죠. 오면 저희가 일단 최우선으로 챔백 씨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아티스트들 분들과 소통을 다 해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든 사안이 SM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뉴스 정혜원입니다. 저 한 가지 질문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챔백 씨가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이미 그 유통수수료 확보 의무는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SM이 부당하게 개인 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계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입장문에서 네 가지 요구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네 가지를 입장문 낭독으로 다시 가름하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뉴스정입니다. 현재 빅플래닝 메이드에서는 카카오엔터에 대해서도 유통수수료율 문제를 지금 공정위에 제소를 하셨고, 공교롭게도 그 수수료율 차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게 챔백 씨 협의 과정에서 나왔던 수수료율 차이하고도 조금 동의를 한 것 같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 제소하게 되신 게 챔백 씨 협의 과정에서 조금 불거진 문제인 건지가 우선 궁금하고요. 유통수수료율 조정에 대해서 수수료율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겠다라는 시한에 대해서는 지금 증거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 시한에 대해서는 혹시 언제까지로 얘기가 됐었는데 안 지켜져서 결렬이 된 건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시한이라는 게 어떤 말씀하시는 건가요? 5.5%로 유통할 수 있게끔 언제까지 조치를 취해줄 건지에 대해서 좀 시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게 있으신지. 일단 빅플래닝 메이드가 유통수수료에서 공정위 제소를 한 부분은 맞습니다. 일단 저희 빅플래닝 메이드의 유통수수료가 그거에 비해서 현저히 상당히 많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많은 엔터분들이 사실 이 유통수수료율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고 계시는지, 저는 엔터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기준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직접 유통사에 여쭤봐도 유통사도 딱히 정확한 대답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성수 대표라는 분이 말씀하셨던 계열사 유통수수료 5.5% 이 부분이 사실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 그리고 이게 어떻게 측정된 부분이냐를 저희가 카카오에 이제 의견을 물어봤고, 그러면 지금 다른 엔터들도 그 정도로 비슷하게, 혹은 뭐 그거보다 좀 높더라도 좀 비슷하게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거의 기준을 알고 싶어서 일단 공정에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챔백 씨의 유통사 5.5를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IMB 100이 세워지면서 유통사는 정해져야 하는 시기에 이미 그쪽에서는 카카오 쪽에서는 그 유통수수료 5.5를 전달받은 적이 없고 그걸 맞춰줄 수도 없으며, 왜 SM이 당사 자신의 회사도 아닌 카카오라는 다른 회사의 유통수수료까지 거론을 하면서 본인의 합의서를 받아가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던 저와의 그 담당자의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게 시점이 아마 올 초였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저 코리아중앙데일리 윤소연인데요. 두 가지 질문 있습니다. 하나는 멤버들이 그래서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때 그 합의를 했다고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약금을 왜 포기한 건지 그 이유랑 그리고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그 SM과 이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성수 CEO가 구두로 약속을 했으나 이게 계약서에 지금 명시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계약서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어떤 이러한 그 제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그게 법적으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합의를 체결할 당시에 그 재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포기한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합의 조건들과 종합해서 이렇게 작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 단언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계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구두로 약속한 부분인데 합의서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적 주장이 가능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은 저희는 방금 보여드린 녹취록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있고요. 그 계약의 체결 과정 결국 계약이라는 거는 합의라는 거는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처분 문서가 물론 그 신빙성 있는 증거로 많이 채택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무엇이었는지는 종합적으로 당시의 상황들과 재반 자료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서의 문헌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합의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구두 합의도 합의라는 것이 확립된 우리나라 법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결과적으로 문헌에 그 부분이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합의서를 체결할 때에 유통수수료를 저감해 주겠다라는 합의 조건이 합의의 전제가 되어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10% 매출이라는 점도 승낙해서 계약 체결한 것은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네 번째 순서로 현 IMB 대표 그리고 최근 선임된 김동준 대표님의 그 앞으로 방향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IMB 백과 빅 플래닛 메이드 엔터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준입니다. 앞서 차가운 회장님, 이재학 변호사님의 여러 설명에 경청해 주신 기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엔터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35년간 엔터계에 몸 담아온 저로서도 이렇게 SM이란 대형 기획사에 정면으로 맞서는 기자회견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로서는 용기가 필요했고 절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이 부당한 조건을 요구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아티스트들 역시 본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정산을 비롯한 계약 사항들이 정확히 지켜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 씨, 비오 씨가 전 소속사와 정산 문제를 겪었는데 당사는 그런 차원에서 아티스트 편에 서서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K-팝이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획사들이 높아진 콘텐츠 수준만큼 시스템도 투명하고 명확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